일단 메모하셔봐.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오른쪽에다가 소유자의 승낙 있냐 없냐 따져서 소유자의 승낙을 얻으면 그 계약에 의해서 해결하고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제 소유자의 승낙이 있냐 없냐 따져. 그래서 이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돼. 점자, 회자 관계 적용.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하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을에게 임대해 주었어, 임대. 그래서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1번의 경우는 갑에 승낙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있는 거니까 승낙이 있으면 승낙을 얻은 그 계약에 의해서 해결을 해. 계약에 의해서. 근데 을이 승낙이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봐, 무단. 그럼 갑에 승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승낙이 없으면 우리가 배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지금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해하셨나? 따라서 시험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 소유자 허락을 얻었지? 허락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것이야. 일단 그럼 밑에 이제 밑줄 그셔. 양가로 3번의 적용의 배제에 동그라미 2번 즉 점유자가 아직 밑줄 그시 말고 점유물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본권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그 본권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규율되는 것이지 지금 배울 201조, 203조가 적용되지 지금 배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지금. 다시 해. 그러니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를 조문 3개 배우려고 다 201조, 202조, 203조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인데 그 법이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점유했다면 자, 이 X 땅을 우리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점유했다면 201조에서 203조가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고 임대차라는 저 뒤에 민법을 적용한다 그 말이야. 임대차. 만약에 우리 전세권 취득했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해결한다는 것이야.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해결해. 근데 갑과 을의 법률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무효라면 갑을 간의 계약이 존재했는데 무효라면 승낙을 얻은 게 아니잖아. 그럼 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배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계약이 유효인 경우,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갑을 간의 매매가 체결됐는데 무효야, 무효. 무효. 그럼 갑의 허락을 얻어서 우리 점유한 게 아니잖아, 지금. 무효니까. 그럼 이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우리는 소유자는 이런 것이야. 자, 외워본다.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이 있다.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이렇게 물건 내놓으시오라고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써.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누구냐면, 회복자는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 이쪽으로 보시죠. 회복자는 누구? 현재 소유자. 과거 소유자,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그 다음에 점유자는, 이 점유자는 적법 점유자에게서 무단 점유자겠어.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무단 점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승낙 없이 점유했으니까 무단 점유자다 하시면 돼.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의 관계야, 지금. 다 같이 소유자와
다시 여러분들 책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소유자와 적법 점유자, 무단 점유자, 무단 점유자의 관계를 지금 배운다는 거예요.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의 관계.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 무단 점유요, 적법 점유요? 그러면 그때는 임대차 계약에서 해결하는 거고 지금 배우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나? 그래서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고 을이 적법 점유자요, 무단 점유자요. 그래 이제 무단 점유자에게 이제 물건 내놓으셔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오른쪽 날개에다 메모해. 오른쪽 날개에다가 이제 지금 배웠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것이 원리가 적용인데 메모에다 뭐라고 쓰냐면 날개 오른쪽에다가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소제기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침해자에게 소제기해. 그러면 청구 취지. 하자면 청구 취지. 물권적 청구권. 지금 여기 계약상은 계약이 없으니까 계약상의 청구권은 없어 여기는. 아까 우리 지난주에 계속 배웠던 게 민사상에 4대 청구권 있었지. 몇 대 청구권? 다 몰라도 그거 외우면 합격해. 다 같이 계약상의 청구권, 물청, 부청, 손청. 그래서 분쟁 그걸로 해결하거든. 그래서 첫째,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하잖아. 두 번째는 물건만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어? 부당이득도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어? 당연히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이 있어 이렇게. 세 번째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그래서 이것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이 사람이 무단 점유자라도 여기서 점유에 6개점은 추정된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점은? 자, 여기 갖고 하는데 잘 봐. 이 소유자가 을에게 물건 내놓으쇼라고 물청 행사하면 을은 내놔야 돼, 버텨야 돼 이제. 본권이 없으니까 내놔야지 당연히. 오케이? 당연히 본권이 없으니까 무단으로 갑의 땅을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유를 묻지 않아. 점유를 하게 된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이 점유를 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는다고. 중간에 여러 사람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를 제기하면 소유물 내놓으셔. 소 제기하면 판사는 100% 너는 반환해줘라 이렇게 승소 판결을 내려. 오케이? 근데 그때 을이 여기서 갑의 땅을 을이 도중에 여러 경우가 있어. 자, 소유자가 갑의 소유인데 A 요 녀석이 서류를 조작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3번 을에게 판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진짜 소유자는 갑이잖아. 그리고 이 등기는 무효등기이고. 근데 을이 무효등기를 믿은 경우도 있겠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남의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게 된 이유는 묻지 말어. 그냥 이유 따지면 한없으니까. 이유에 한번 한두 개가 있겠나? 그러면 야, 갑의 땅을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냐? 그럼 갑이 가만히 있냐?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물건 내놓으셔 소 제기해. 그럼 내놓으셔 소 제기하면 물건 내놓으면서 여기서 을이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20년간 점유했다고 봐. 10년간 복분자를 심어서 있잖아. 복분자 20억을 벌어먹은 거예요. 복분자 심어서. 자,
갑의 땅인데 A가 서류를 조작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서 을에게 팔아서 을이 갑의 땅을 점유해서 몇 년간? 10년간. 10년간 점유해서 복분자를 심어서 20억 벌어먹은 거예요. 그럼 물건 내놓으시면 내놓으면서 20억 벌어먹은 부당이득은 어떻게 처리하냐? 지금 그거 문제야. 그래서 20억 벌어먹은 부당이득은 반이라도 줘야 돼. 그냥 통째로 먹어야 돼. 반이라도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사람 손들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자, 201조를 봐. 201조. 자, 1항 읽어본다. 선의 점유자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조문에서는 이런 거 싹 빼버리고 그냥 이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과정은 생략시켜버리고 어째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가는 그냥 추론하게 만들어, 판사가 해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요 사람이 다 같이 육개점. 육개점이 뭐였어? 자평공, 성계적.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 주어라. 통째로 먹어라. 그래서 통째로 먹으라고 편든 사람은 단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이 아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1항에다가 이렇게 써 선부 없다 이렇게 써라면 선부 없다. 일항에다가 뭐라고 써? 선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책에 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나오면 소유자와 본권 있는 자, 본권 없는 자. 본권 있다가 오시는 사람이 선의 점유자 아니야. 다시 선의 점유자는 본권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없어. 본권 있으면 물청이 안 된다니까. 본권 있는 자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못해. 지금 본권 없으니까 물청 행사하면서 반환해주면서 그동안에 취득한 과실을 먹어야 되느냐? 반환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결해. 근데 무단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 본권 있다고 오신했다면 너는 과실은 취득하라 그 말이야. 이해하셨나? 2항 본다. 악의 점유자는 시작.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셔 소제기해서 물건 내놓을 때에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수취한 과실은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악의 점유자라면 통째로 다 반환해줘라 그 말이야. 만약에 실수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도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간단해. 요거 공부하는 거야. 자,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해서 물건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수취한 과실을 먹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해야 되지. 선의인 경우는 먹어도 되고 악의인 경우는 반환해야 되고. 한 장 넘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36조에 뭐라고 쓰여있어? 237페이지까지 많이 써있잖아.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3번 봐. 자, 봐. 갑이 자기 땅에다가 금강목, 갑이 금강목을 지어놓고 금강목 심어놓고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을 가. 어디로? 이 농학 공부를 하러 간다고. 근데 동생 이 녀석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는 이렇게 을에게 팔아서 을이 지금 보니까 금강목이 있었거든? 금강목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쫙 뽑아버리고 뭐 심어놨겠어? 아까 복분자, 저 공부를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된다고. 금강목 다 묻혀놓고 복분자 심어놨다고. 그래서 갑이 콜롬비아에 공부를 하고 20년 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와서 보니까
금강목이 좀 어느 정도 내 키만큼 자랐겠구나 해서 가보니까 N병을 복분자 심어 있는 거예요. 망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물을 멸실시킨 거라고. 점유를 멸실시켰어. 훼손시켰잖아.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돼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 202조야 202조. 자 202조 한번 읽어보자. 점유자의 시작. 아니 제목 시작. 나봐. 거기 또 책임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책임만 나오면 책임지는 자는 과실 있어야 돼. 과실 없어야 돼. 책임지는 자는. 항상 책임지는 자는 과실이 있지 않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읽어봤더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없느냐 있느냐. 그 동그라미자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을이 금강목을 다 베어버리고 뭘 심어놓은 거야? 복분자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금강목을 다 베어놓고 복분자를 심어놓은 경우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 지금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는 밑줄 그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밑줄.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거기다가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해 주라 그래서 지금 여기 봐 지금 뭘 물어보냐면 이 친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점유물을 멸실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백에 저지른 행위가 무슨 행위를 저질렀어?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돼 지금.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이면서 자주 점유자이면 손해 전부요, 현존이익이요. 현 있는 그대로만 반환해주면 되고 선의이면서 만약에 타주 점유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거기다가 오른쪽에 뭐라고 써냐면 202조 오른쪽에다가 네모에 202조 날개 오른쪽에다가 선자 책임은 손해 전부요 현존 이익이다. 선자는 현존 이익만 이렇게 외우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자 책임은 손해 전부 현존 이익만. 그리고 이제 선자 아닌 사람은 손해 전부다 하면 돼. 물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야. 그때 선자는 손해 전부요 현존 이익이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만 써놓고 가. 그리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물건 내놓으셨을 때 이 사람이 물건 내놓으면서 내놔야 돼 지금. 물건을 반환하면서 여기 목적물에다가 목적물에 여기다가 토지를 A로부터 구입해서 여기에 막 물이 거세게 물살이 흘러간다. 물살이 막 흘러가면 땅이 패이는 것을 포락이라고 그래. 그럼 물살이 막 거칠게 내려갔을 때 땅이 패이지 않도록 여기다가 축대도 쌓고 돌도 쌓고 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근데 그대로 반환해 주잖아. 그러면 여기에 을이 목적물을 넘겨주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한 경우도 있어. 그럼 비용을 투입한 경우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지. 그래서 비용은 누구에게나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4번이야 4번. 점유자와 비용상환 청구권 한번 읽어본다. 203조 점유자가 시작.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필요비여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있다. 유익비에 관하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에 누구의 선택이야? 이 선택 나오면 있잖아. 그럼 선택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다가 누군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결론. 소유자가 부단 점유자에게 소물청을 행사해. 소유물 내놓으셔. 이때 소물청 행사할 때 경우의 수가 첫째,
무단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이 가능한 경우와 두 번째는 목적물 반환이 멸실 훼손해서 못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어. 그러면 목적물이 만약에 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을이 잘못돼서 건물을 화재로 다 전소시켰다면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고의 과실로 멸실시켰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때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손해배상의 범위. 자, 그럼 선자가 만약에 목적물을 멸실시켰다면 손해 전부 다 현존이익이다. 그 선자 아니면 다다 이렇게 기억해. 선자 아니면 모두 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사람이 목적물 반환할 때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거기다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환할 필요 없고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주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 이 을이 매수해서 여기다가 축대를 다 쌓았다 이게 비용. 그럼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비용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근데 이때 비용은 선의악의 구별을 필요 없잖아 이런 거. 그래서 거기다가 4번 오른쪽 날개에다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4번 오른쪽 날개 하다가 거기다가 비누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연병을 무슨 저것이 세탁 비누요, 뭔 비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써놓으라고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이게 비용은 말이야. 비용은 선의악의 구별에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외워놓고 비누 있다 이렇게 써놓고는 선의악의 구별 실익이 없구나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럼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해야 되는데 다음 중 선의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비용상환 청구를 골라야 되니까. 다음 중 선의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구별할 필요 없이 있잖아.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자, 이제 세 개 외운다. 3개만 외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무단 점유다. 그러면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당연히 물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워요. 선부 없고 선불 있고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메모해보자. 자, 여러분들 236페이지 펴보죠. 236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1번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나오지. 그 왼쪽에다 메모해, 날개에다가.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그래서 왼쪽에다가. 자,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이 아니요. 선부 없다 이렇게 써보자고 일단. 그러나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선불 있다 이렇게 써. 선의 점유자라도.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책임은 져야 되고 과실 수취권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은 취득할 수 있어. 즉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이 아니요. 부당이득은 아니지만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자, 이제 외운다. 선부 없고 선불은 있다.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책임 없으니까 써놔야 된다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가서 아까 그 202조의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에다가 외워본다. 비누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나 본다. 여러분들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선부 없고 선불 있고 비누 있고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한 문제 맞춰. 꼭 외워놔야 된다고.